요거는 이제 LCD와 이제 OLED를 비교한 건데요. 그러니까 LCD도 이제 앞에서 소개를 했지만 LCD도 결과적으로 CRT하고 PDP하고 싸우면서 이제 큰 성장을 했고 또 이제 대면적화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CRT하고 PDP는 페이스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올레드도 역시 시작은 LCD와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LCD가 이제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제 장점으로 부각하면서 이제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일단은 LCD 같은 경우는 이제 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레드는 이제 태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올레드의 역시 강점은 자발광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초기에는 LCD하고 이제 경쟁할 때 가장 큰 약점은 올레드는 비싸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올레드 그 기술도 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가격이 저렴화됐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도 결과적으로 LCD 대비 올레드는 어떠냐?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을 좀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LCD의 이제 측면도고 사이드 뷰고 요거는 OLED의 사이드 뷰입니다. LCD는 이미 소개를 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를 갖고 있어요. 뚱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LCD도 어떻게 보면 PDP나 그 CRT에 비해서는 아주 얇지만 또 OLED에 비해서는 또 뚱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OLED 매니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LCD에 비해서 무척 얇다. 요것도 지금 이제 실제 LED 같은 경우에 이만큼 얇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OLED 스크린, LCD 스크린을 해갖고 OLED 스크린이 훨씬 더 밝고 선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OLED TV는 옆에서 봐도 광시각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D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요 TFT 백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LCD도 결과적으로 액티브 매트릭스 타입으로 쭉 풀어가서 이제 아주 큰 사이즈의 대면적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OLED 같은 경우에서도 초기에는 이제 패시브 매트릭스 타입이었지만은 OLED도 결과적으로 이제 TFT 백프레임 이제 기술이 도입된 그런 디바이스로 이제 이렇게 무장을 해서 이제 액티브 매트릭스 타입의 OLED. 보통 여러분들 이제 액티브 매트릭스 OLED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몰레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몰레드라 그래갖고 보통 옛날에 이제 올레드 선전할 때 보면 항상 아몰레드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콩글리시인데 액티브 매트릭스 타입의 올레드 이렇게 이제 TFT 기술까지도 접목이 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확 이제 커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LCD보다 빠른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고 싶네요. 요거는 뭐 스마트폰 또는 이제 태블릿 그 PC에 있는 LCD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위에는 이제 커버 글라스 강화 유리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올레드에 이제 또 이렇게 측면도를 이제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일단 여기서도 이제 커버 글라스는 필요하고요. LC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저 폴라라이저가 이제 2장 필요한 건 아실 거고요. 당연히 LCD는 또 이제 백라이트가 이제 필요하고. 올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원평광 할 수 있는 그 서큘러 폴라라이저가 이제 필요하고요. LCD하고 다른 점은 일단은 뭐 글래스 TFT 쓰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D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올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봉지 패시베이션 또는 인캡슐레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기 물질의 약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소와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인캡슐레이션이 필요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인캡슐레이티드 글래스가 또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가 이제 또 이렇게 좀 차이
차이점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이 이쪽에 보면은 LCD에서는 당연히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고요. 올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백라이트는 필요 없어도 여기 보면 히트 싱크라는 거가 필요합니다. 유기 물질들은 또 열에도 약해요. 그래서 이제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열화라고 하는 데그레데이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아주 좀 이렇게 물질이 맛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올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히트 싱크라 그래갖고 열을 좀 빨리 빼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부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트 싱크가 여기 올레드에 장착되어 있다. 그거가 이제 조금 이제 LCD하고 좀 이제 차별점이 있는 거고요. 한편 그 올레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플렉서블한 이런 어프로치로 갈 때는 항상 올레드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레드 같은 경우에서는 뭐 밴더블 이제 뭐 당연히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리지드하니까 밴딩이 안 되겠지만 만일 이제 글래스 TFT가 가지고 만일 플라스틱 필름 위에다가 TFT를 구성한 그런 플라스틱 TFT 위에다가 올레드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좀 플렉서블해서 약간 밴더블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올레드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글래스 TFT를 플라스틱 TFT로 바꾸기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플렉서블해진다. 그런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CD는 이제 그 전기장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볼타지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요. 올레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류를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제 구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이제 다른 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올레드, 요게 지금 이제 올레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쪽은 지금 이제 TFT 백플레인 있죠. TFT 기판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리 위에다가 요렇게 이제 TFT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전구, 게이트, 드레인 전구,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층, 그 다음에 저점막. 그래갖고 요쪽에 지금 이제 유리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TFT를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에노드에 해당되는 요게 이제 에노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양극, 요거는 여기 위에는 이제 캐소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이제 발광 재료, 전공 수송 재료, 전자 수송 재료 이런 것도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봉지, 이캡슐레이션 시켜갖고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이제 이렇게 요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이제 위쪽으로도 이제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올레드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머티리얼 측면에서 구분을 하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분자 올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올레드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저분자 올레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증착 방식에 의해서 주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올레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프린팅 방식에 의해서 그 또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요거는 다른 트랙입니다.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메소드에 따라 갖고 패시브 타입 또는 이제 액티브 매트리스 타입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매트리스 타입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션이 이제 디렉션 빛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발광되도록 하느냐 그거에 따라 갖고 또 이제 탑 이미션, 바텀 이미션, 그다음에 보스 사이드 이미션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요 TFT 기판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 바텀 이미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빛이 위로 나가게 하는 거는 이제 탑 이미션. 그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다 나오게끔 하는 거는 이제 보스 사이드 이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션 발광하는 그 원리에 따라 갖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형광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광이라는 걸 이용하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그 발광층을 그 구성하는 그 물질에 따라 갖고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건데 주로 이제
형광을 이제 주로 이용하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플로레센스라고 하고 플로레센스 올레드라고 얘기하고요. 인광은 이제 포스포레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이렇게 이미션 프린시플이 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요거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그 올레드를 구분할 때 발광 재료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이제 구동 방법, 그 다음에 발광 방향, 그거에 대한 이렇게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가, 요 발광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갖고 형광과 인광으로 나눠지는데, 형광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 양자 효율의 최대값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은 그 인광 같은 경우에서는 내부 양자 효율을 최대 100%까지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는 형광 재료로 이제 올레드를 많이 구성했는데,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이러한 그 형광체를 발광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인광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인광 메커니즘에 의하면은 내부 양자 효율을 이론치로는 최대 100%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디바이스의 효율이라든지 수명을 이제 향상시킬 때는 주로 이제 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풀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내부 양자 효율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그 발광층 내에서 완전히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최종적인 이제 외부 양자 효율은 또 내부 양자 효율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외부 양자 효율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요 형광 재료는 최대 5%가 맥시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인광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이제 25%까지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갖고는 또 이제 그 발광체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인광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고 있습니다.